네, 기계재료학 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는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 그 상변화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대한 오스테나이트라든지 기본적인 상변태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 시간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었던 그림이죠. 그래서 요 탄소 카본, 그러니까 우리가 철 카본 다이어그램 오른쪽에 나타내는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에 일단 우리가 상을 먼저 표시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퀴드 상도 있고, 그쵸? 여기 델타 페라이트 상, 이게 눈에 익숙한 것들 이렇게 보고 싶다. 알파 페라이트 상, 그리고 여기 저번 시간에 침전물 들어가 있다 했죠. F230, 그쵸? 이렇게 침전물,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 감마 페라이트, 그리고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저 여기 중요하다고 했죠. 오스테나이트. 그래서 여기 특징들 하면 요거 FCC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쵸? 요거 BCC 구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뭔가 상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리퀴드에서, 그쵸? 두 개의 감마죠. R처럼 써있는 감마 두 개의 고체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오테틱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바라볼 건 여기인데, 감마상, 우리 어떤 고체상에서 두 개 다른 새로운 고체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오테토이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 오스테나이트 상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철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이게 탄소들이 이렇게 중간에 껴져 있죠. 그래서 오테틱 구조, 우리가 오테틱 트랜스폼을 가지게 되면 오테토이드 그 트랜스폼을 지나게 되면 여기 뭐가 생긴다? V3C, 그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세멘타이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멘타이트라고 얘기했었고, 여기 알파상, 페라이트 상이 생깁니다. 그쵸? 이 페라이트 상에 대해서는 BCC 구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요거에 대한 비율이 또 중요하겠죠. 그 비율이 분명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쵸? 또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퀄리브리엄으로 생기는 거, 안에 우리가 말하는 웨이트 프랙션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논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우리의 트랜스폼 스피드와 결국 변화되는 시간, 그 속도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논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대한 기계적 물성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면 감마상에서 점점점점, 그쵸? 이렇게 감마상도 있었고, 그쵸? 이런 감마상이 있을 때 검정색으로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감마상이 있을 때 알파상이 이렇게 여기 그레인 바운드에서 조금씩 생겨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유클리에이션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핵이겠죠. 핵. 뭔가 우리가 많이 시드입니다. 시드. 우리가 햄프 시드 이런 게 하는 거죠. 이제 씨앗이 되는 건데, 언제 크리스탈 결정이 생기는 것에 대한 뭐가 되냐, 이제 주된 뭔가 기준이 되면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먼저 원소가 생성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냐? 만들어지는, 그쵸? 만들어지는 속도가 당연히 이른 속도보다 빨라야겠죠, 그쵸? 이른 속도보다 빨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제 핵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 자랄 거냐면 평형을 이룰 때까지겠죠. 평형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빙 포스, 우리가 이제 뉴클리에이션, 우리가 핵이 생겨내는 거에 대한 속도는 어디랑 연관되어 있으냐면, 당연하게 생각해 보면 뭐가 커지면 델타 T,
우리가 온도 차이가 커지면 뭔가 빨리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건데 뭐 어택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택틱, 어택토이드, 뭐 슈퍼 쿨링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사실은 제가 자연스럽게 뭔가 쿨링 개념을 기반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알파 상에 있을 때 점점점 떨어지면 뭐가 석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면 페이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보다 작을 때 뭔가 우리가 감마상에서 작아질 때 그쵸, 온도를 줄이는 거죠. 이제 쿨링이 되게 되면 뭐야,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작은 슈퍼쿨링이 생겼어, 그쵸? 조그만 슈퍼쿨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적게 생기겠죠. 적게 생기게 되면 뭐야, 핵들이 얼마 천천히 생기게 되고 적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핵이 없으니까 우리가 크리스탈 결정들은 어떻게 커질 겁니다. 그쵸? 저번 시간에 보면 얘네가 결정들이 막 하면 뭐가 이제 뭐 조잡하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크게 하면 어떻게 속도가 아주 빠르게 생겨나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많은 원자핵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결정들이 작게 조밀조밀하게 생겨났겠죠. 그쵸? 조그맣게 생기면 걔네가 쭉 자라면서 커지고, 그쵸? 조금 핵이 조금 생기면 걔네가 큰 결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조밀조밀하게 생기면 걔네가 다 커져가지고 조그만 크리스탈 결정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티틱이라고 이제 우리 말하는 정식 하나 더 했었는데, 그쵸? 그 액체랑 하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로 생겨나는 것들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슈퍼 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슈퍼쿨링, 특히 오텍토이드, 우리가 감마에서 알파 플러스 뭐 세멘타이트, 페라이트랑 세멘트를 형성한 이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페이스 트랜스폼에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알파랑 세멘타이트 상이 뭔가 디퓨전에 의해서, 뭔가 확산에 의해서 점점 뭔가 증가, 뭐 옆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이 핵이 생기고 뭔가 결정이 구성되는 것도 이 디퓨전 확산이랑 연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디퓨전 디펜던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변화되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우리 구성과 상이나 구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뭐 기본 순철이나, 그쵸? 순철은 뭐 동일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동일제, 그리고 리스탈리제이션, 우리가 말하는 재결정, 그리고 그레인 그로스, 우리가 말하는 결정이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 뭐 간단한 우리가 확산에 관련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에는 뭐 간단하게 뭐 아예 안 변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대체된다, 그쵸?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가 오늘 다룰 어택토이드 리액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약간 얘도 뭐 어차피 이렇게만 알아도 되는 게 결국 디퓨전 베이스다, 확산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퓨전이 좀 그래도 관련이 없는 거,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스테이블인데 우리 뭐 메타 스테이블입니다. 어느 정도 메타인지할 때 하는 메타스테이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뭐냐, 마젠타이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젠타이트는 우리 11.5죠. 아마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은 11.5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할 때 뭐부터 할 거냐, 호모지니어스, 아주 그냥 가장 쉬운 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정할 거냐, 우리 구로 가정할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뉴클리션은 우리가 뭐로 가정할 거냐면, 구로 가정하여 핵이 형성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 형성을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냐, 솔리드 리퀴드, 그쵸? 우리가 그 액체 상태에서 그 고체 상태 이제 핵이 막 생성돼가지고 이제 성장하는 거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사이에 바운더리, 표면이죠. 바운더리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얘가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쵸? 요게 하나 필요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뭐 솔리드랑 그리고 리퀴드랑 페이지 상이 막 변화되면서 에너지 차이는 뭐, 그게 결국 에너지는, 그쵸? 에너지는 얘가 갖고 있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뭐, 그쵸? 그 상에 대한 뭐 저항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볼륨입니다. 볼륨. 그쵸? 얘 볼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왼쪽에 그래프가 뭐 레디우스, 우리 예전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그림이죠. 반지름에 따른 뭐 프리 에너지 체인지입니다. 에너지 변화량인데, 보시게 되면 뭔가 R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죠? 점점 커지게 되면 표면적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페이스 에너지가 여기 점점 증가합니다. 그렇죠? 서페이스 에너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뭔가 점점 커질수록 얘가 상변화에 뭔가 어려워지니까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볼륨메트릭은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서페이스의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텐션에 따른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가 있고, 걔가 표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냥 형태를 써주면 될 것이고요. 아니, 볼륨메트릭은 얘가 뭐야? 덴시티입니다. 뭐 부피에 대한 유닛 볼륨에 대한 뭘 말하는 거냐? 유닛 볼륨에 대한 우리 그 서페이스 에너지겠죠. 볼륨 프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볼륨 프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 대해서 요렇게 쓸 겁니다. 그쵸? 여기 소문자고, 보시면 여기는 소문자 B고요. 여기는 대문자 B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토탈 에너지 변화량은 뭐야? 서페이스 플러스 뭐 볼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뭐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좀 딱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그쵸? 델타 G가 요 최대가 되는 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에 형성이 이렇게 되다가, 그쵸? 조그만 배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조그만 게 생성이 되다가 어느 애들은 좀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어느 형태가 날 거고, 여기에 완벽하게 애들이 핵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델타 값이 제일 큰 부분은 우리가 그때의 G를 가지게 되는 부분, 그쵸? 프리 에너지 체인지가 가장 커지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크리티컬 레디우스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뭘 판단하는 기준이 되냐? 얘보다 작게 되면 뭐 유클리, 우리가 말하는 핵이 어떻게 축소가 됩니다. 슈링크. 그래서 슈링크라고 해서 슈링키지 뭐 이런 이론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말하는 핵이 축소되는 형태를 말하고, 당연히 반지름이 뭐보다 작을 때 크리티컬 레디우스보다 작을 때, 그렇죠? 이때는 오히려 커지게 되면 어떻게 증가하겠죠. 증가하게 되고, 이때는 우리가 크리티컬 레디우스가 크게 되면 증가하는 형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솔리디피케이션 결국 이제 결정인데, 우리가 아까 델타 G 스타였죠. 뭐 크리티컬 프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 에너지인데, 뭐 우리가 말하는 안정적인 핵을 형성하기 위한, 그쵸? 안정적인 핵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가 말하는 활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유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식 갖다 써주시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 그쵸? 9. 볼륨이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 볼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각의 뭔가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 볼륨 및 덴시티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만 그냥 외우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요거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이제 DR에 대해서 왜 최대점을 찾기 위해서 DR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뭐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3분의 4 파이 제곱에 델타 GV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를 찾으면 우리 크리티컬 랭스 아니죠. 크리티컬 레디우스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그 크리티컬 레디우스는 어떻게 표현되냐? 마이너스 델타 GV, 우리 말하는 볼륨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이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 이렇게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 프리 에너지를 어디다? 여기다,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델타 GT에다가 갖다 싹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면, 그쵸? 그냥 여기다 갖다 넣은 거죠. 요 식에다 갖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갖다 넣으면 우리가 뭘 구해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한 요 크기죠. 요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요 GV, 델타 GV, 우리가 말하는 덴시티죠. 우리 볼륨 프리 에너지 덴시티, 그쵸?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잠열. 여기 보면 레이트 시스템인데 잠열입니다. 이제 고체화되기 위한 잠열에 대한 이제 그 잠열과 에너지 차이, 우리 이거 끓는 점, 녹는 점, 그리고 현재 온도에 대한 차죠. 온도 차. 이렇게 해서 우리 델타 GB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그 크리티컬 안에다가 싹 넣어주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냐? 이 감마 TM 그쵸? 그리고 여기는 델타 HF 뭐 3열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T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슈퍼 클릭이 되겠죠? 뭐 녹는점에 대해서 그쵸? 녹는점과 뭐의 차이? 우리 현재 온도의 차이니까 이렇게 현재 온도의 차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델타 HF와 뭐 감마는 뭐 이제 델타 T의 뭐 영향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델타 T 우리가 안에 쿨링에 따라서 그때 크리티컬 엑스 거의 한 10에 1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 그래프 있는 거 정도 앞에랑 이어져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형성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결국 형성되는 개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제 스테이블 뉴클리가 생겨나는 건 당연히 우리가 R이 크리티컬 랭스보다 큰 경우일 거고요. 그거는 뭐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냐면 결국은 온도에 따라 함수로 나타내질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형성이 될 때 온도 영향 받는 거 앞에서 우리가 다 지금 다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원자핵의 개수 그렇죠? 그리고 어태치먼트 우리가 만나고 있는 뭐 진동수 그쵸 이렇게 만나서 툭툭툭 붙어 있는 게 그것도 그 진동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뭘 나타낼 수 있냐 뉴클리어 서페이스에 그쵸 얘가 개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 핵 표면에 있는 원자 개수를 알 수 있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뉴클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그냥 간단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스테이블 그쵸 넘버 오브 스테이블 뉴클리는 어떻게 온도가 실제 감소하죠. 온도 감소할 때 온도가 작을 때 적게 생겨 온도 높게 생겨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프리퀀시 어태치먼트는 그렇죠? 온도가 높은 데서 당연히 클 것이고 온도가 작은 데서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같이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높은 데서는 적게 만들어지고 온도가 높은 데서는 작게. 여기서 요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넘버 오브 뉴클리고 안 나오네요. 이 알고 있는 첫 번째죠. 넘버 오브 뉴클리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퀀시 어태치먼트 그쵸? 어태치먼트.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합쳐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최대 우리가 뉴클리션 레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그냥 간단하게 얘는 새로운 재료 상수입니다. 재료 상수에다가 뭐 뉴클리 넘버랑 프리퀀시를 이렇게 곱해준 거를 우리가 뉴클리션 레이트라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해서 결국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형성되죠? 뭔가 표면과 그렇죠? 표면과 인터페이스에서 그렇죠? 인터페이스에서 형성될 겁니다. 표면과 인터페이스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죠. 이렇게 솔리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솔리드랑 서페이스 그쵸? 이거를 감마 SI라고 할 겁니다. 인터페이스 그쵸? 그리고 여기 그쵸? 여기는 리퀴드 그쵸? 리퀴드랑 서페이스 상태고 리퀴드랑 서페이스 상태 리퀴드랑 아이가 인터페이스 서페이스 상태를 말하고 여기는 솔리드 리퀴드입니다. 저 솔리드랑 리퀴드.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뭐 밸런스를 누구랑 맞추는 거냐면 서페이스 텐션 포스 그쵸 서테이션 이게 딱 우리 표면장에서 딱 이게 딱 구성이 되려면 누구랑 결국은 감마 리퀴드 서페이스 그쵸 리퀴드 서페이스가 누구랑 맞춰야 되냐 감마 서페이스 솔리드 인터페이스 그쵸 솔리드 인터페이스랑 오랑 결국은 솔리드 리퀴드의 요 빨간색 그쵸 여기가 지금 여기죠 여기가 어떻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쵸 여기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형태가 이렇게 흰 편형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 배운 호모지니어스 형태인 거죠. 호모지니어스 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호모지니어스 폼 있죠. 여기 똑같아요. 여기 앞에 계산 호모지니어스 폼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앞에 돌아가 보시면 그렇죠?
요 호모지니어스 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모지니어스 폼인데 여기에 그냥 감마가 뭐가 들어오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들어오게 되죠. 서페이스 브리킷. 그리고 나서 각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쉐이프 펑션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유클리전의 쉐이프 펑션입니다. 그래서 30도에서 90도 우리가 말한 90도는 이게 딱딱 우리 사각형처럼 만들어지면 30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면처럼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0.0에서 0.5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리티컬 프리 에너지 누구 헤테로에 대한 그쵸? 헤테로지니어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것에 두고 요거 유클리드의 펑션 딱 곱해준 거랑 같다. 뭐 당연히 얘가 당연히 작겠죠. 이렇게 크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웠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 페이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게 속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데 뭐 키네틱이라고 합니다. 키네틱.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나믹스를 배웠죠. 우리 동력학을 배웠는데 여기 키네틱이랑 키네마틱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키네틱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에서 나오는 뭐야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위치 상태를 약간 집중적으로 보는, 그렇죠? 위치 상태를 집중적으로 보는 학문이면 얘는 원인을 찾아내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 정도는 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원인을 찾는 거니까 페이지 트랜스폼에 대한 리액션 레이트, 그쵸? 우리가 페이지가 변화돼 상변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이제 궁금한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에 따른 거죠. 레이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리액션 레이트,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뭔가 상에 대한 정도를 그쵸? 상에 대한 정도, 그쵸? 우리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에 대한 정도를 왜 측정을 해야 될 건데 당연히 뭐 시간에 따라서 얘기할 겁니다, 그쵸? 뭐가 쿨링 타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뭐 그 쿨링 타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타임이 우리가 말하는 템퍼러처가 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였겠죠. 그렇죠. 온도에 따라서 뭐가 변화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온도는 고정돼 있는데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식적으로 중간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어떻게 측정하냐 이런 거 보면 뭐 엑스레이로 우리 뭐 엑스레이 회절 있죠.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중간고사 끝날 때쯤에 배웠었는데 엑스레이 회절 방법도 있고 전기 정도도 있고 또 사운드 웨이브 우리가 말하는 그 진동에 대해서 뭐 얘네가 원자가 얼마나 잘 진동하는지 아까 프리퀀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우리 솔리드 스테이트의 반응인데요. 보면 악스 그래프는 우리가 로그 t입니다. 로그 타임이고요. 로그 시간,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상변태입니다. 프랙션의 변화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뭐 홀딩 타임이 그러니까 온도가 같다 해서 얘는 픽스드 t입니다. 온도가 고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에서 배웠죠? 아이소서머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딱 정해진 상태, 시간이 쭉 가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원자 헬기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뉴클리션 원자 헬기 생성되다가 형성되다가 뭔가 자라게 되겠죠. 자라게 되면 뭐가 상변태가 처음에 여기 0%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1이 딱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이 되는 게 여기가 100% 이렇게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 기울기가, 그쵸? 처음에는 어떻게 쭉쭉쭉 빨라지다가 어떻게 얘네가 이렇게 빨라지다가 어떻게 쭉 가다가 이렇게 천천히 상변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요 중간 지점 우리가 0.5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50% 형성된 이 부분을 T0.5라고 부르고요. T0.5라고 부르는 거 외에 뭐라고 부르냐, 맥시멈 최대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레이트가 증가했다가, 그쵸? 레이트가 증가했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서페이스도 증가하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핵도 증가할 겁니다. 그쵸? 이렇게 증가해서. 그래서 이게 아브라미 이퀘이션이라고 엄청 유명한 이퀘이션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프랙션 트랜스포메이션 y는 뭐라? 1-2의 exponential -kt n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K랑 T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료 상수죠. 특정 파라미터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리고 타임 인디펜던트에 대한 팩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뭐 공업수학에서 꼭 나오는 거죠, 그렇죠? 원자는 뭐 여기 익스포넨셜 즉 뭐 분류를 따라간다, 분류에 리니어한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다시 또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머 레이트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0.5 시간에 대한 나눈 거 역수를 취해가지고 이 부분 그렇죠? 이게 최대 그렇죠? 이유가 있죠. 왜 요거 맥시멈 트랜스포머 레이트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트랜스포메이션 레이트를 정의하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순수철에 대해서 좀 순수 구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뭐에 대한 펑션을 나타내냐? 우리 아까 프랙션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퍼센트보 재결정에 대한 이제 펑션을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시간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뭐 콘스탄트 템퍼러처입니다.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고정 온도입니다. 그렇죠? 고정 온도여야 되겠죠. 뭐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뭐 그 빨라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온도는 고정인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고정되냐에 따라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43도, 그렇죠? 여기는 135도. 우리가 말한 여기는 온도가 높은 경우, 그렇죠? 얘는 온도가 낮은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 온도가 높은 경우 여기 시간이죠. 로그 스케일, 여기 로그 t죠, 로그 t, 로그 타임인데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고, 그쵸? 여기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시간이 길고요, 그쵸? 시간이 짧으니까 얘는 레이트는 증가할 것이고 레이트는 작은 레이트를 보이겠죠. 뭐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온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우리 온도 증가에 따라서 그쵸? 이거는 꼭 그래프랑 연관시켜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얘가 너무 천천히 될 수 있어요. 뭐 실제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원자 핵이 형성되고 성장하는데 언제까지 성장이 된다느냐? 이퀄리브리엄 우리가 말하는 그 평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성장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도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실제로 우리 학급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스테이블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해서 마젠타 얘기는 뒤에서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언더쿨링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이온 카본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 아까 말했죠. 어택토이드 여기로 이제 가볼게요. 어택토이드를 가보게 되면 감마, 그렇죠? 감마 오스테나이트 상이 뭐로 바뀌는 거냐? 알파 플러스 세멘타이트 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얘는 어디서 0.76에서 그쵸? 왜? 우리 아무나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오스테틱은 오텍토이드는 요 특이 상황에서 생기는 거 우리가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알파 상은 얼마로 나와야 돼? 그쵸? 여기 따라가니까 0.02. 왜?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쵸? 뭐 여기는 세멘타이트는 6.7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여기 100% 웨이트로 생기죠. 여기는 그쵸? 그 얘기 했었죠. 0.67은 탄소에 관한 얘기고 그쵸? 얘는 0.67 6.7 탄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여기 100% 구성 이 선이 뭐야? 100%로 구성되는 라인이라고 이게 세멘타이트 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720도 7 우리 말하는 요 선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말하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퀄리 쿨링이 일어나겠죠. 같은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다가 이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쿨링 상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슈퍼쿨링 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우리가 상변태 가려면 몇 도? 727도 여기 적혀 있죠. 727도 720도가 작게 일어나야지 우리가 말하는 언더쿨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 상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택토이드 트랜스폼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오스테나이트 감마상에서부터 펄라이트 상으로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펄라이트 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파 플러스 F23 그래서 세멘타이트 상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뭐죠? 그쵸? 오스테나이트 감마상의 그레인 바운더리겠죠.
그레인 바운더리고 그쵸? 얘는 뭐 세멘타이트입니다. 세멘타이트죠. 세멘타이트 Fe3C고 그쵸? 얘는 알파 페라이트죠. 알파 페라이트.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얘네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디퓨전이 확산된다고 늘어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그로스 방향이 펄라이트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쭉 늘어난다고. 그래서 얘가 일어난 이유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얘기하는 게 뭐 카본 디퓨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탄소 디퓨전이 일어나고 어떻게 여기서 늘어나면서 어떻게 감마상으로 여기서 여기 보면 이렇게 늘어나죠. 알파상 이렇게 늘어나고 알파상 이렇게 늘어나고 어떻게 여기 보이는 것들 탄소입니다. 탄소들이 감마상으로 늘어나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어떻게 뭐가 레이트는 언제 증가하냐 델타 T 우리가 알고 있는 T 어택토이드가 발생하는 온도 차이 그쵸 실제 언더쿨링이 많이 될 때 그쵸 얘네가 당연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앞에 우리 항상 말했죠 왜 교수님 같아요라고 저희가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요 근처에 있어서 그쵸 요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뭘 따라가 요거랑 요거 따라가 이런 얘기 했었죠. 결국은 얘네가 확산이 많이 일어나려면 이 차이가 그쵸? 이 차이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이 어택토이드가 발생되는 온도와 우리 실제 우리가 쿨링하는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우리 레이트 우리가 말하는 발생하는 속도가 아주 증가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랑 이걸 비교해서 아셔야 되냐면 요거랑 좀 그림을 항상 비교해서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그쵸? 여기는 오히려 675도입니다. 여기 727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택토이드 그쵸? 그래서 얘는 델타 T가 작은 거고 그쵸? 얘는 델타 T가 어떻게 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속도가 이렇게 딱딱딱딱 보면 어떻게 레이트가 크고요. 그쵸? 레이트가 작습니다. 요거 꼭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어떤 형성이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 그쵸 복잡한 펄라이트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쵸 앞에랑 연관되셔 이해하셔도 됩니다. 언제 요 앞에 보면 우리가 그쵸 여기 스몰 슈퍼쿨링 그쵸 스몰 슈퍼쿨링 하면 천천히 뭐가 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작은 핵이 생겨서 큰 크리스탈을 가지게 되고요. 그쵸? 여기서 큰 슈퍼쿨링, 우리가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빠른 게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생겨서 어떻게 작은 결정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얘가 그쵸? 콜스 펄라이트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쵸? 라지 크리스탈 결정을 가지게 되지만 그리고 얘 같은 작은 온도에서 가지면 긴 플라이트를 가지게 되고요. 대신에 얘는 강한 결정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 요거 이제 요 그래프를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어스태틱 우리가 아이소소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제너럴한 폼을 보게 되면 여기 그쵸 0.7 이거 뭐 생기는 구간이야? 어택토이드 생기는 구간이죠. 그 농도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서 뭐 대충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 그렇죠. 여기가 한 727도였고 여기가 어떻게 0.76이었다 이렇게 아마 그래프가 줄여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감마상이고 그쵸 여기가 알파 플러스 요상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2줄인 겁니다. 2줄 그쵸. 2줄 봅시다. 그러면 얘 720도 위에 있으면 뭐죠? 감마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오른쪽 그래프도 위쪽 그래프도 봐볼게요. 그래서 뭐 얘는 675도에서 하나만 따온 겁니다. 뭐 뉴클리션 그쵸? 뭐 그로스 완벽한 그 형성 100% 형성 요거를 따온 거고 여긴 0% 아무것도 안 생긴 거 얘는 50% 생긴 거 얘는 100% 생긴 거겠죠. 여기인데 여기서 밑에서 보시게 되면 요는 뭐야? 온도에 따른 온도고 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그린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727도 여기가 727도입니다. 그러니까 727도 여기 위에 있으면 항상 뭐야? 오스테나이트입니다. 그렇죠? 왜?
얘죠, 얘.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이게 다 오스테나이트죠. 그리고 이제 특정 675도를 봐볼게요. 675도 여기 제가 그걸 아는데 보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언제 요 뉴클이 생기는 구간에서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뉴클리션 점에 형태 생기고 한 요 정도 가면 50% 그쵸? 50% 생기고 가면 이렇게 딱 생겼다. 그래서 여기가 펄라이트 줄, 그쵸? 펄라이트 100% 펄라이트가 형성되는 줄입니다. 컴플리트 커브, 그쵸? 컴플리트 커브고 여기는 비기닝 커브. 뭐 형성이 그로스가 시작되는 부위죠. 그로스가 시작되는 부분. 그쵸?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50% 컴플리트 뭐 요거를 나타낸 선이겠죠. 요걸 맞춰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떻게 720도 생각하면 거의 10의 5승 정도 됩니다. 뭐 거의 가까워지니까요. 그쵸? 얘가 720도 가면 어떻게 여기 가까워지죠. 그리고 540도 우리가 온도가 더 쿨링 델타 T가 커지는 거죠. 뭐 T 어택토이드랑 이게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뭐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겠죠. 그쵸? 뭐 여기 T 540도는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거를 쭉쭉 그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뭐 540도는 뭐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한 3세크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자세히 이제 좀 더 보게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아까 어케토이트 컴포지션에서 그쵸? 요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시작은 무조건 우리가 이 온도 위에서 시작을 돼가지고 그 아래 온도로 내릴 겁니다. 뭐 635도, 650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얘를 유지시킬 겁니다. 이제 쭉 슈퍼쿨링 여기서 슈퍼쿨링 생기고, 그렇죠? 슈퍼쿨링 생긴 다음에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아이소더멀 이제 트리트를 할 건데 처음에 그렇죠? 720도에서 좀 시작해가지고 쭉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얘가 625도죠. 625도고 쭉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처음에 이 상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감마 상이겠죠. 감마 상일 거고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중간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기 그레인이 막 열려가지고 그쵸?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기는 감마 상이 유지되면서 여기 팔라이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얘가 점점점 어떻게 쭉 가면 어떻게 뭐 생긴댔죠? 디퓨전 생긴댔죠? 디퓨전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얘네가 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다 펄라이트 구조가 이렇게 나타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델타 차이가 적을 때 어떻게 하죠? 여기가 콜스 펄라이트가 생긴다고 했죠. 델타 T 차이가 적을 때 그리고 델타 차이가 보면 핀 펄라이트가 생긴다고 얘기되어 있고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콜스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좀 더 딱 눈에 띄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더 조밀조밀하게 이나 구조를 가진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영상강의를 진행했는데 오늘까지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서 아마 2타임 정도 제가 최대한 뭐 많이 나가진 않고요. 마젠타이트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 문제 푸는 거 외에는 제가 최대한 요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1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잘 개인적으로 자습해서 꼭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